오늘은 창조와 상상의 풍요로 문화예술을 만들겠다.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콘텐츠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을 공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활동 지원과 복지를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문학관을, 우리 세종시 문화기도 굉장히 영원했었는데 제가 문학관을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회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의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화예술인들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동시에 거기다 세종문학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상주 자체가 공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비를 모아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0세 어르신들께서 시민체육관을 사용하는 데서 사용료를 내는데 여러 번 우리 70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료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관을 마음으로 이용하시면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지원 사업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관한 건데요. 저는 세종문화축제를 4대 축제로 독립시켜서 100만 관객이 유치할 수 있는 축제의 고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낙타축제, 여름에는 복숭아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한국문화축제, 겨울에는 비축제. 비축제는 거의 의회에서 적극 예산이 깎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정원도시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 공약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심판을 거쳐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비축제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축제는 국가무형문 지방문화재로 현재 세종시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들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예술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e스포츠도 스포츠 적용 같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박람 회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립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전국 문화도시의 박람회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체육활동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은 올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세종시 시립박물관도 27년도에 개관입니다. 그리고 세종 한글 조각 공원도 적절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는 종합체육시설이 그때 유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상되겠습니다. 또 요즘에 파크골프장이 아주 대대적인 열풍인데요. 절대적으로 공간 선택해서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약 36%짜리 갖고 있다는 더 확정하도록 하고, 명동골프장도 하나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별로 연서면에 있는 고속버스지, 그리고 장군면에 있는 금벽점, 금정서 테마파크, 전월산 캠프장 그런 시설들을 개원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지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야간 도시장 제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야간을 관광 활성화, 그래서 지역문화 중심 시간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계 유대회가 열리는데 그 유대회를 계기로 해서 관광 세종 원년을 선포하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이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약속인데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큰 우리 시민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공약을 행정수도에 담아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가보려면 행정수도의 상징으로 태극기 계양들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크기의 태극기 계양들을 만들어 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태극기 계양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 주변을 태극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바로 국가의 상징물인 태극기를 바로 가장 높은 태극기를 행정수도의 중심에 둠으로써 랜드마크도 되고 그 행정수도 상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헌법 명문화 개헌인데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민주당에서 헌법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개헌을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 개헌을 시켰다, 제외시켰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세종 시민을 그렇게 희망 고문으로 말하자면 우려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가림식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그러는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떤 법은 마음대로 합의 없이 통과 못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난 5월 7일 날 공청회가 열렸는데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그때 국토위에 국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참여를 안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심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결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항의해서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정수도법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위원회는 의사정독수, 의결정독수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법도 그렇게 했듯이 강약 처리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개헌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그 법률로 만들면 그 유형 판결 뻔히 걸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개헌으로 해결하는 게 행정수도 완성의 모습인데 개헌을 안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본들 또 위헌심판 결의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고 국정과제에 제시하고 소상공 부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헌법 개헌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행정수도 개정 넣으라고 한 번 주장하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말하자면 선거 때는 행정수도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 한두 번이 아니라 결국 20년이 흘렀던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좀 짚어주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달이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 연합체를 구성하자. 당을 초월하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하자. 아무도 응하지 않다가 지금도 민주당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국힘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 시민단체 연합회라고 거기에 거론된 8개인가 10개 단체들은 사전 동의도 없이 도용당했다고 해서 발표를 하니 또 뒤늦게 사과를 하고 이런 진정성도 없고 정직성도 없고 이 솔직하지 못한 행위들이 정말 세종시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저 정말 내주고 싶어요. 행정수도 완성하고 정말 장난좀 치지 마십시오.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서는 남 탓하고 이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공당의 모습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만은 분노를 제가 개탄치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5월 7일 공청회에 제가 안 나타나면 행정수도 말할 자격이 없대요. 아니 공청회가 법안 소위에 자기들께 의견을 세미나 토론에 안 가면 행정수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분 다 일각동행하고 이것만은 또 보류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 이제 지방선거 자기들이 장악하면 이거 누가 어떻게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통과시키지 않는들 우리 시민들이 무슨 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 만두론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에 이 엄청난 국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가면서 선거에 이긴들 어떤 정권이 되겠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저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야 되고 제발 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남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자기들이 할 일을 못 해놓고서는 못하면 국힘 비난하고 세종시장 후보 비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파렴치합니까? 네, 정말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정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행정 수도 완성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실, 국회 분원, 국회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 검찰. 사실은 제가 지난 4기 제 임기 중에 법률적 근거와 예산을 다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얘기도 하지 않고 숨기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말 양심 있는 건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환연히 저는 듭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조속하게 이전하고요. 공공기관도 이전합니다만 이번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내 대표가 부산에 가서 우리 해수부 간거도 부족해서 해수부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3개를 마저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유치하겠다고 뻔뻔스러운 약속을 하는지 참 더불어민주당 참 이율배반적이고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있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 빼앗겨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해서 지난번 해수부 이전할 때부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막아서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겠는데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하면서 없는 걸 끌어오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있는 거라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못 뺏어올 것 같고 또 저지를 못할 것 같으면 반대라도 하는 목소리라도 내봐 주십시오. 반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면 또 남 탓하고 또 국민의힘 욕하고 세종시장 후보 욕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대비해서 가장 시급한 게 CTX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응패스를 도입했고 이응패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이란, 미국 전쟁 이전에 1,6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평균 한 2,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부제, 5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응패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직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늘었고 또 굉장한 혜택을 보면서 많은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응패스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꿔낸다 하더라도 지하철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세종시민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이응패스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KTX, CTX를 꼭 추진하고요. 그리고 KTX 세종역 문제는 조상호가 한반도 KTX 철도망에 KTX 세종역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상에 불과한 것인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세종 한반도
KTX가 구상이 된다면 KTX 그 중앙청사역이 세종시에 생기고 그것이 허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KTX 세종 신설을 한반도 KTX 구상과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사당을 하는 금강횡단보도라든가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의 천마을 도시도 제천 횡단 지하철로 도시상품관계는 보행도로 이은패스 도로와 이런 것들을 이미 세종시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고 이건 확실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약 5,000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온다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당원나 경호 기관도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다수 인원들이 왔을 때 주거 안정이 없어서는 행정주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 공고를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임대주택 타운을 만들어서라도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용 빈도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와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